여러분, 잠깐만요. 캐나다가 잠수함을 사는데 가격이 60조 원입니다. 잠수함이 그렇게 비싸? 비싼 게 아니라 이건 잠수함이 명함이고 본체는 산업 패키지예요. 지금 캐나다가 추진하는 게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줄여서 CPSP입니다. 최대 12척을 도입해서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이 세 바다를 동시에 커버하려는 프로젝트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승에 올라온 후보가 딱 두 팀이라는 겁니다. 독일 TKMS 타입 212 CD 팀이냐, 한국 한화오션 KSS3 기반 제한팀이냐. 캐나다 정부가 2025년 8월에 두 업체로 좁혔다고 다음 단계로 넘기면서 사실상 양자구도로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캐나다의 잠수함 경쟁은 겉으로 보면 성능 비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납기, 유지보수 주권, 그리고 산업 오프셋, 즉 투자 싸움이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 한국이 유리한 판이 뭔지, 독일이 강한 판이 뭔지, 마지막에 승부를 가를 진짜 변수가 뭔지까지 한 번에 갑니다. 먼저 캐나다가 왜 갑자기 잠수함에 60조를 태우느냐, 여기부터 봐야 합니다. 캐나다는 해군 강국처럼 보이지만 잠수함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버티는 중이라는 표현이 따라붙습니다. 기존 빅토리아급이 노후화됐고 전력 공백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CPSP가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됐고요. 여기서 핵심은 캐나다의 지리입니다. 캐나다는 해안선이 엄청 길고 바다가 3개예요. 태평양은 서쪽, 대서양은 동쪽, 북극해는 위쪽. 그러면 잠수함이 뭐냐? 바다의 CCTV이자 유사시엔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안 보이는 카드입니다. 특히 북극이 문제예요. 빙하가 녹고 항로가 열리면 캐나다 입장에선 북극해가 내 마당인데? 가 아니라 내 마당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이 나옵니다. 장거리 항속, 장기 잠항, 그리고 무엇보다 빙하 주변이나 빙하 하부에서 작전 가능한 언더 아이스 능력. 여기까지 들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군이 성능만 보고 고르면 되지. 그런데 캐나다는 다릅니다. 캐나다는 이번 사업을 국방 조달이 아니라 국가 산업 리빌딩 이벤트로 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본체예요. 그래서 결승전이 한국팀 한화 대 독일팀 121CD로 정리된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30년짜리 패키지 경쟁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캐나다는 이미 결승 진출 2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한화오션이 중심이고 KSS3 기반 제한, 독일은 TKMS가 주도하는 타입 212CD 제한, 그리고 둘 다 공통으로 캐나다 현지 파트너를 끼고 들어가요. 왜냐? 캐나다가 이번 사업에서 진짜 크게 보는 게 주권적 유지보수, 소버린 서스테인먼트거든요. 한국 쪽은 밥고 캐나다와 팀을 꾸렸다는 보도가 나왔고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를 강조합니다. 독일 쪽은 TKMS가 시스펜과 주권 유지 티밍을 공식 발표했죠. 즉, 캐나다 관점에서 두 팀은 잠수함 파는 팀이 아니라 30년 동안 캐나다에서 굴리고 고칠 수 있게 해주는 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성능 비교로 들어가 보죠. 그런데 미리 말해둘게요. 기술은 표면이고 메시지는 정치입니다. 먼저 화력, VLS가 있냐 없냐. 한화가 내세우는 KSS3 계열의 상징은 잠수함인데 위로 쏜다입니다. 즉, 수직 발사관 VLS를 통한 확장성이죠. 반대로 212CD 축은 전통적으로 어뢰관 중심의 무장 운용 성격이 강합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이건 이렇게 보입니다. 잠수함을 정찰과 봉쇄 중심으로 쓸 거냐, 아니면 장거리 정밀 타격 옵션까지 열어둘 거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캐나다는 핵잠이 아니고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엄청 신경 씁니다. 오늘 당장 뭘 싣느냐보다 10년 뒤 업그레이드 때 뭘 싣게 될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다음은 스텔스, 독일의 형상 스텔스 대 한국의 저소음 축적. 독일 잠수함은 원래 스텔스 레퍼런스가 강합니다. 212 계열 자체가 조용하다는 이미지가 강하고 212CD는 여기서 더 진화했다는 홍보를 합니다. 반면 한국 KSS3 계열은 대형화, 저소음, 장거리 쪽을 강하게 가져가죠.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 조합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독일은 작게, 조용하게, 숨어서, 한국은 더 멀리, 더 오래, 더 크게, 그리고 덤으로 거주성과 확장성.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스펙 비교표잖아요. 캐나다의 진짜 시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채점표의 절반, 주권적 유지보수입니다.
캐나다가 이번 사업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Sovereign Sustainment, 즉 주권적 유지보수. 뜻은 간단합니다. 전쟁이 나든 동맹이 흔들리든 국경이 막히든 우리 손으로 잠수함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두 팀 다 캐나다 파트너를 앞세웁니다. 한화는 밥코 캐나다 협력으로 현지 정비와 기술 이전 포인트를 강조하고 TKMS는 시스펜과 티밍에서 캐나다 주도 통합 서스테인먼트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왜 크냐면 잠수함이 파는 순간 끝이 아니라 30년 MRO, 즉 정비, 수리, 운영이 본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0조라고 했을 때 잠수함 12척값만이 아니라 30년 동안 유지하는 돈이 포함된 규모로 이야기됩니다. 여기서 캐나다가 원하는 건 결국 이거죠. 12척을 누가 만들어주느냐보다 30년 동안 캐나다에서 누가 뿌리내리느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 사업의 진짜 본체입니다. 오프셋, 즉 산업 투자 패키지.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예약을 자동차, 배터리, 철강, AI, 우주산업 투자까지 엮어서 봅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캐나다가 잠수함 계약을 지렛대로 산업 투자를 끌어낸다는 흐름이 나오고요. 독일 TKMS는 로이터에서 히토류, 채굴, AI, 배터리 같은 다분야 투자 패키지를 준비한다고 언급했고 한국 한화오션도 캐나다 기업들과 다수 MOU를 맺으면서 철강 알구마부터 위성 텔레세트, 우주 MDA, AI 코히어까지 폭넓게 확장합니다. 즉 캐나다 입장에선 이 싸움이 이렇게 보입니다. 독일은 나토 결속과 유럽 파트너십, 산업 투자 패키지, 한국은 납기, 성능 확장성, 그리고 캐나다 산업 동맹 프레임, 철강, 첨단. 여기서 돈이 다시 등장하죠.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건 최저가가 아닙니다. 최대 경제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선 잠수함 성능이 조금 더 좋다 보다 공장을 어디에 짓고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고 공급망을 어떻게 묶느냐가 더 직접적인 정수가 됩니다. 그럼 군 입장에서 제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언제 받는데? 캐나다는 지금 전력 공백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첫 인도 시점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해요. 한국이 강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미 돌아가는 생산 역량, 그리고 빠른 납기를 전면에 둡니다. 반대로 독일은 212CD가 독일, 노르웨이 해군 물량과 얽혀 있어서 일정이 빡빡하다는 우려가 계속 나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거예요. 독일은 명품 맞춤 수제 정장, 대신 대기줄이 길 수 있음. 한국은 지금 공장 돌아가고 있음, 원하는 옵션으로 빨리 뽑아줄 수 있음. 캐나다 해군이 급하면 급할수록 이 시간 카드는 매우 강해집니다. 그리고 지정학으로 넘어가면 캐나다는 지금 나토만 볼 수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독일의 가장 큰 메시지는 사실 이거죠. 우린 나토 안 보이고 북대서양 안보 벨트다. 실제로 FT 보도에서도 독일, 노르웨이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 공급망, 북극 항로 이쪽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파고드는 공간이 생깁니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에서 뭘 하려면 그 지역에서 이미 생산 운용 경험이 있는 파트너와 묶이는 게 실리다. 즉, 캐나다는 지금 나토와 현실의 이익인 납기, 산업, 공급망 사이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기준 최근 동향이 흥미로운데요. 2월 초에 캐나다의 방산 조달을 담당하는 고위 인사가 포함된 대표단이 한국 거제의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서 핑생라인과 KSS3를 둘러보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반복됩니다. 경제적 이익. 또 언론 칼럼에선 제안서 제출 마감을 3월 2일로 언급 등등의 실무 레이스가 꽤 구체적 국면으로 들어간 정황이 보입니다. 이 장면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캐나다는 지금 서류 심사가 아니라 공장과 생태계를 직접 보고 고르는 단계로 들어갔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갑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냐?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성능이 아니라 국가가 원하는 미래입니다. 한국, 한화 KSS3 기반의 강점은 장거리, 대형 플랫폼의 확장성과 리튬이온, AIP 강조, 그리고 납기카드, 조기 전력화 기대, 여기에 캐나다 기업들과의 폭넓은 산업 동맹 프레임이 붙습니다. 독일, TKMS212CD의 강점은 나토 결속과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장기 파트너십 메시지, 212CD 프로그램 기반의 신뢰 프레임, 그리고 시스펜과 주권 유지 보수 구축, 여기에 히토류, AI, 배터리 같은 다분야 투자 패키지로 캐나다 산업 요구에 정면 대응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캐나다의 최종 선택은 잠수함이 스펙표 1등이 아니라 첫째, 30년 동안 캐나다에서 누가 주권 유지를 보장하느냐, 둘째, 누가 캐나다 산업구조, 특히 배터리, 자동차,
철강, 첨단을 더 강하게 바꿔주느냐, 셋째, 언제까지 실물로 인도하느냐, 이 세 가지 조합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캐나다의 60조 잠수함은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경제 리셋 버튼이다. 그러니까 이 경쟁은 한화 대 TKMS가 아니라 캐나다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슈메이커, 오늘도 잠수, 잠함 체크 완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